아, 아, 아. 안녕하세요. 영어 가르치는 성승현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추운 날씨에도 많이 와주셔갖고 감사드립니다. 추워갖고 사실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많이 좀 안 오시지 않을까 걱정이 조금 됐었는데 추우면 또 추워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 오늘 같은 날씨에 가면 고생스럽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또 거꾸로 안 추우면 뭐 예를 들어 작년 같은 경우에는 미세먼지 얘기가 되게 핫했잖아요. 안 추우니까 좋은가 싶었다가 또 미세먼지 때문에 안 좋지 않나. 요새는 또 막 환경 걱정하시는 분들 많다 보니까 겨울인데 안 추워도 문제가 아닌가. 사실 뭐 이제 사고방식의 차이인 것 같아요. 추우면 그래 겨울이 당연히 추운 거지. 요새 너무 안 추웠는데 추운 게 좋은 것 같아 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거꾸로 따뜻한 날씨에는 뭐 미세먼지까지 신경 쓸 거 없이 겨울인데도 불구하고 안 따뜻해서 우리 아이들 학원 다니기 뭐 불편하지 않겠구나 라고 또 좋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뭔가 이렇게 확실한 안정감이라는 게 있어야 뭐든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거꾸로 확실한 안정감이라는 게 없다면 이래도 불만 저래도 불만 또 이래도 걱정 저래도 걱정 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오늘 처음에 이런 이상한 뜬구름 잡는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가 아무래도 다른 과목에 비해서 영어는 사실 좀 괄시받는 과목입니다. 요번에도 뭐 교과과정 개정이건 간에 큰 변화는 없어요. 끼케야 바뀐 거라고는 하나가 교과서가 한 권짜리가 그냥 반절 잘라서 두 권이 됐습니다. 제가 오늘 교과과정 개정에 대해서 드릴 말씀은 이게 전부예요. 영어에는 큰 차이가 없고요. 특히 언랑고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가 시험 범위에 크게 이렇게 그 비중을 차지하지가 않는 거기 때문에 대부분이 모의고사예요. 대부분이 모의고사고 부교재도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 사실 영어에 있어서 이런 변화가 있습니다라는 얘기는 오늘 1도 없을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안정감 얘기를 조금 해볼까 해요. 결국 바뀐 건 없는데 누구랑 같이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했을 때 안정감을 느끼고 신뢰를 갖고 쭉 3년 동안 나아가면 되는가? 오늘 그거에 대해서 좀 초점을 두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생긴 유인물 같이 봐주시면 되고요. 일단 저는 첫째로 2019년 언남고랑 처음 영어 강의를 시작해서 올해로 벌써 7년차 영어 강의를 하고 있는 성승현이라고 합니다. 시대인재 그리고 옆에 있는 대치 예섬에서 또 QEM이라는 학원에서 현재 내신 또 고3 수능 재수생 등등을 강의하고 있고요. 소개는 여기까지만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디테일보다는 큰 그림을 조금 보여드릴까 해요. 큰 그림이요. 제가 19년부터 이제 언남고랑 강의를 하다 보니까 그동안에 이제 어떤 변화나 언남고의 전반적인 특징 같은 걸 좀 말씀드리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20년, 21년, 그래서 이제 작년 24년까지 쭉 여기 보시면 이제 이게 1학기 중간고사 기준 시험 범위예요. 보시다시피 교과서가 늘 들어갑니다. 올해 바뀌니까 문제가 될 게 있지 않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과서가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고요. 대부분 1학기 중간고사 한 번을 끝으로 더 이상 교과서는 시험 범위에 반영이 안 됩니다. 그러면 대부분이 뭐냐? 바로 여기 있는 모의고사예요. 그 중에 이제 노란색 딱 티가 나는데 이때가 이제 2021년이에요. 사실 2019년도에 제가 언남고랑 처음 수업할 때만 해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어디에 있는지조차 잘 모르던 학교였어요. 이게 사실이었습니다. 거짓말은 하고 싶지가 않은 게 그때 이제 예비고일 대상으로 이제 그 윈터스쿨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 저랑 좀 친해진 한 무리의 학생들이 알고 봤더니 저 양재 쪽에서 건너온 친구들이었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언남고를 가게 되었다. 이제 1월 31일, 2월 1일이었나요? 그때 한번 발표를 받고 가게 되었다. 우리 혹시 내신도 해주시면 안 되냐? 라는 게 이제 첫 연이 되어서 제가 마침 시간표가 하나 비는 게 있길래 같이 시작을 했던 게 2019년도입니다. 근데 그때 같이 했던 친구들이 아무래도 뭐 저랑 합이 좋았으니까 저랑 더 하고 싶었겠고 거꾸로 저도 그 친구들이랑 합이 좋았으니까 그래 하나 더 해보자 같이 해보자 나 니네 마음에 들어 이러면서 시작을 했던 게 다행스럽게 그 친구들이 좋은 성적들을 많이 내줬어요. 그 중에 한 명은 뭐 1등도 있었고요. 그 친구가 자연스레 2학년 올라가고 그 다음에 그 친구들의 실적을 기반으로 또 다른 이제 괜찮은 후배들이 많이 들어와서 열심히 해주는 바람에 소위 말하는 이제 좋은 성적을 계속해서 내주는 사람
이라는 어떤 인지도가 조금씩 생겨가면서 자연스레 저한테는 이제 메인 학교처럼 이제는 드디어 7년차 진행을 죄송합니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21년도에다가 노란색을 쳐놓은 이유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0년 전까지 대치동에서 언남고 하면 이제 저와 같은 생각들을 많이 가지셨어요. 어디 있지? 이쪽 지역이 아닌 것 같은데 처음 들어보는데 이런 분들이 왕왕 있었습니다. 요때 소위 말하는 이제 강제 배정이 처음 시작된 한 해고요. 대표적으로는 그 저 한티역 바로 건너편에 이제 도곡동 시작하잖아요. 뭐 도곡 렉슬부터 시작해서 그쪽 지역에서 일지망 이지망 안 썼던 학생들이 우수수 저쪽으로 이제 강제 배정이 돼요. 당사자가 계신 것 같은 뭐 그런 느낌도 있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 1차 설명회가 있었고요. 어제는 학생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근데 그 학생들도 비슷한 케이스였던 것 같더라고요. 자, 여기까지 보시면 무난합니다. 모의고사 20지문, 교과서 2개. 이거는 뭐 강남권이라고 하기에는 그렇고요. 저기 송파권이랑 비교해도 이 정도면 사실 뭐 양이 많다, 어렵다라는 말을 하기에는 조금 힘든 그 정도 수준의 시험 범위라고 보시면 돼요. 요때가 확 바뀌었죠. 학교에선 간단해요. 겁을 좀 먹었습니다. 갑자기 대치동에서 애들이 우르르 온다고? 그때 강제 배정이 제가 기억하기로 약 5, 60명 정도 선이었어요. 전체가 240명이었고요. 그래, 올해는 우리가 실적 한번 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학교에서 약간의 기대, 또 동시에 약간의 불안감이 있었던 것 같고 3월 모의고사를 실시하고 난 후에 작년과 비교했을 때 아이들 영어 평균 점수가 확 뛰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다시피 뭐 여기 계신 어머님들 충분히 요 정도 아실 거라고 믿어요. 수특 같은 경우에는 연계 교재로서 고3이 활용하는 교재입니다. 얘까지 갑자기 시험 범위에 넣고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도 2.5배 늘어났죠. 학교에서 나름 이거 상위권 변별력 없으면 큰일 나겠다 하고 이제 어렵게 한번 낸 거예요. 실제로 이때 친구들 실적 좋았고요. 저랑 가장 많이 이제 수업을 진행했었던 또 학년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 해부터 요렇게 보시면 다시 뭐 옛날까지는 아니어도 조금 축소된 느낌이 없지는 않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애들이 모의고사는 잘 하는데 심지어 이제 고3 수능 막 기출 이런 거 던져주면 실수로 하나 틀렸어요. 뭐 원래 100점이죠 뭐 한 요 정도 느낌의 애들인데 막상 내신으로 접근을 하면 그렇지가 않구나 라는 걸 학교에서도 깨닫고 그 다음에부터는 다시 적당한 수준의 분량과 함께 난이도 조절만 조금 하고 있습니다. 수업 얘기만 좀 간단하게 드려보겠습니다. 좀 전까지 보고 이제 어떤 생각들을 각자 느끼셨을 거라고 믿어요. 교과서는 뭐 크게 중요치 않구나. 부교재 딱히 안 쓰는구나. 결국 저기는 모의고사 싸움이구나. 모의고사 갖고서 이제 얼마나 좋은 교재와 얼마나 좋은 강의 가지고서 퀄리티를 좀 낼 수 있느냐. 요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토요일 3월 15일인가요? 지금 날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토요일 기준 6시 반에서 9시 반 사이에 이제 제 언남고 1학년 영어 강의가 시대인재에서 있습니다. 반은 2개입니다. 수업이 다른 건 아니고요. 효율반과 플러스반 이렇게 2가지 구성이 있습니다. 이것만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자면 강배당한 학생들 같은 경우엔 죄송합니다. 강배당한 학생들 같은 경우엔 시간표도 바쁘고 나름 영어는 적당 선만 하면 된다라는 학생들이 많이 있을 수도 있어요. 반면에 그런 분위기에 휩쓸려서 나도 강배인데 나도 저렇게 해도 되지 않을까? 라고 휩쓸리는 막상 내신 보면 4등급, 5등급 드는 학생들도 존재합니다. 물론 올해는 5등급제로 바뀌기 때문에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작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그래요. 결국에 강의만 필요한 일부 괜찮은 학생들이 있을 수도 있고 반면에 강사의 터치가 하나 눈빛이 좀 필요한 그런 학생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6시 반부터 9시 반까지를 딱 수업이라고 생각하셨을 때 앞뒤로 30분 정도 저랑 이제 개별적으로 더 만나야 될 학생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건 본인의 실력에 따라서 결정될 수도 있고요. 제 개인적인 판단에 의해서 결정될 수도 있고 제일 중요한 건 성실함에 의해서 결정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첫 번째 특징으로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옆에 있는 뭐 실전 변형 문제니 뭐 단톡방 통해서 질문 받느니 이런 건 뭐 사실 누구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반면에 가운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수업을 패드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칠판 판서보다는 패드를 통해서 수업 때 이제 어떤 판서를 보여주고 그거 그대로 캡처해서 이제 수업 끝나고 단톡방에 올려줘요, 학생들한테. 실제로 학생들은 수업 시간에는 뭐 필기에 신경 쓰기보다는 제 이야기에만 집중하는 게 좋을 테고요. 나중에 그거와 플러스 알파 자료를 포함해서 요 미니북, 제가 이름 짓는 재주가 별로 없습니다. 그냥 저희끼리는 미니북이라고 부르는데 B5 사이즈의 조그만 칼라 제본 교재가 하나 나가요. 요 교재 같은 경우에는 그냥 차 띄고 포 띄고 딱 핵심만 말씀드리면 학교에서 도난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교재입니다. 이렇게만 말씀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중간중간에 이제 모의 중간고사, 모의 기말고사 해서 원칙적으로 2번 실시를 합니다. 저희가 이제 6 플러스 1이라는 과정을 가지고서 진도를 나가는데 중간쯤에 한번 지금까지 나간 진도까지 학교랑 동형 중간고사, 동형 기말고사 이런 식으로 똑같은 형태 적중률 높은 모의 시험을 통해서 학생들끼리 평균도 한번 내보고 등수도 한번 내보고 직보에도 마찬가지고요. 풀이까지 포함이 됩니다. 현장 강의 영상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기본적으로 촬영되는 영상도 제공이 되고요.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 모의고사 분석 강의 영상이라고 학생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보기 좋게 정리되어 있는 짧은 영상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좀 전에 말씀드렸던 미니북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잘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요거는 교과서입니다. 이제 개정되기 전 작년 버전인데 제가 간단한 손필기와 함께 정리된 내용이 학생들한테 다 배부가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교과서보다 조금 더 중요한 게 모의고사죠. 여기가 이제 기본적인 지문입니다. 뭐 주제라든지 어휘라든지 글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 다음에 한국말로도 마찬가지, 그리고 이해하기 좋은 어떤 인포그래픽 등등등 차별화된 교재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 강조드리고 싶고요. 요거 한번 QR 한번 찍어 보시면 도움이 좀 되실 것 같아요. 그 지금 교재 통해서 QR 찍어 보실 수도 있고요. 요거 그대로 찍어 보셔도 됩니다. 잠깐만 한번 보실까요? 네, 대충 성공하신 것 같은데 유튜브에 간단하게 이제 모의고사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지문들이 뭐 작게는 한 30개, 많게는 한 40개 가까이 그렇게 뜹니다. 한 지문당 평균적으로 강의로 현강에서 진행을 하면 한 30분 걸릴 거예요. 수업 때는 이제 농도 있게, 짙게 강의를 하고 수업이 끝나고 나면 학생들이 좀 뭐랄까 편하게 돌려볼 수 있는, 좀 빠르게 돌려볼 수 있고 효율적으로 돌려볼 수 있는 그런 일종의 서머리 강의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강의도 이제 따로 제작해서 학생들한테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찍어야 될 게 있어서 일단 또 다음 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정리만 드리자면 언남고의 특징은 대충 요 정도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강남권 타 학교에 비하자면 뭐 그렇게 솔직히 어렵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차피 우리 학교가 어렵냐 안 어렵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학교 안에서 경쟁이 내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더 중요하겠죠. 작년 같은 경우에 휘문이 미달랐다는 게 참 좀 충격적인 뉴스 중에 하나였는데, 아무래도 제가 작년 설명회까지 언남고 이야기하면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강제배정당해서 울고 들어왔다가 막상 웃으면서 나갈 수 있는 기회의 땅이다. 제발 지금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작년까지 많이 드렸습니다. 거꾸로 올해는요, 아예 의도적으로 언남고를 찾아서 오신 분들도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제가 조심스럽게 하고 있어요. 어차피 경쟁이 치열하냐 치열하지 않냐, 어렵냐 어렵지 않냐, 이 모든 건 다 상대적이고요. 분명히 강제배정 학생이라면 원래 원했던 1지망 2지망 어딘가 있겠죠. 뭐 머릿속에 떠오르는 몇 가지 이니셜 알파벳들이 벌써 생각이 납니다. 근데 그 학교에 비하자면 거꾸로 여기에서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 본인이 뚝심 있게만 잘 신뢰할 수 있는 누군가와 함께 잘 나아간다면 분명히 상대적으로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두 번째로 그러다 보니 언남고 안에서 중하위권 소리를 들은 학생이었으면 차라리 잘 왔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원래 원했던 어느 학교에서는 훨씬 더 처참한 점수를 받았을지도 몰라요. 누군가한테는 기회의 땅이 될 수도 있고요. 거꾸로 이제 사이즈가 좀 큰 학교는 아니다 보니까 상위권 학생들한테는 여전히 경쟁이 치열한 건 사실입니다. 맨 밑에 한마디로 뭔가 검증된 사람, 믿을 만한 사람, 신뢰할 만한 사람,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과 함께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이야기와 함께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사실 여기예요. 오늘은 주로 이제 PR 얘기를 많이 좀 드릴까 하는데 이쪽 보시면 그렇습니다. 주관적으로 이런 말 누구나 다 할 수 있죠. 아까 말씀드렸던 난이도가 어렵다, 난이도가 쉽다 이런 건 다 주관적이에요. 누군가와 비교를 해봐야죠. 그래야 객관적이고 조금 더 믿을 만한 어떤 근거가 될 텐데 제 이야기 조금, 소개 조금만 드리고 오늘 이야기는 마무리 드려볼까 합니다. 크게 한 4가지 정도 있습니다. 2019년 시작해서 올해로 이제 7년 차입니다. 언남고 노하우가 분명히 많이 쌓여 있을 거라고 자신하고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대치동 안에서는 제 언남고 영어 수업을 들었던 학생들이 아무래도 제일 많겠죠. 누적 수강생도 당연히 제일 많을 수밖에 없고요. 둘째로 요거는 좀 중요한 얘기 같습니다. 중학교 때 영어는 대단히 지엽적인 시험 공부가 많이 필요해요. 요번 시험 범위가 뭐 교과서 몇 과와 함께 뭐 투부정사 관련한 어법, 그 다음에 그거 학교 프린트 이런 게 만약에 중학교 시험 범위였다면 솔직히 이해가 되건 안 되건 그 부분만 달달 외우면 해결은 가능해요. A라는 거 크게 어렵지 않게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그런 시험입니다. 반면에 고등학교는 그런 식으로 특정 어법을 정해놓고 시험 보지는 않다 보니 즉 지문 몇 개 던져놓고서 이 안에서 물어볼 수 있는 뭐든지 물어봅니다. 작은 그림보다는 큰 그림, 디테일보다는 전체, 나무보다는 숲을 보는 그림이 중요하고요. 그러다 보니 영어라는 과목에서만큼은 한 사람과 함께 처음부터 끝까지 영어의 큰 그림을 한번 정리할 수 있는 상대적으로 긴 시간이 좀 필요해요. 그렇다면 영어 내신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강사를 전전긍긍하는 것보다야 한 사람과 쭉 갈 수 있는 게 제일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유일하게 지금 저만이 1학년, 2학년뿐만 아니라 3학년까지 영어 내신반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유일하니까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뭐 여기는 뻔한 얘기입니다. 다른 설명회 가셔도 뭐 다들 이제 뭐 성과를 자랑하실 수도 있을 테고 교재에 대한 자랑이 있을 수도 있겠고 뭐 적중률에 대한 자랑이 있을 수도 있겠죠. 제가 이런 거에 좀 능하지가 못하 보니까 민망해요. 막 제 입으로 이렇게 제 자랑한다는 것 같아 보여서 민망하다 보니 이런 거 빼고 또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실 실적 같은 거 관심 많으실 거예요. 제가 이제 직접 운영하는 블로그가 있습니다. 마케팅용 일종의 블로그 같은 건데 막 그 블로그 보면 그 어떤 검색어를 치고 이 블로그에 유입되셨는지를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요. 근데 이제 언남고 관련해서 들어오신 분들이 많이 치는 게 언남고 입결, 언남고 뭐 수시, 언남고 서울대 이런 식으로 이제 검색하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대단히 많더라고요. 애석하게도 언남고는 이제 매년마다 서울대를 몇 명씩 배출하는 학교는 아닙니다. 아니에요. 몇 년에 한 번씩 서울대 한 명, 뭐 2년에 한 번씩 드디어 서울대 한 명. 이 정도 수준의 사실 뭐 이렇게 그 입시 성과가 그렇게 뛰어난 학교는 아닌데 작년이었죠. 서울대 의대 수시 합격생이 나와서 학교에서도 되게 자랑스러운 일이었고 개인적으로 저한테 자랑스러웠던 게 이 친구가 바로 1학년, 2학년, 3학년 내리 대치동에서는 영어 수업 하나만 들었었던 그런 친구예요. 그리고 그 수업을 들었었고요. 사실 영어 강사가 이 학생 서울대 의대 수시 합격하는데 무슨 도움을 줬겠느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으나 그 친구 하는 얘기가 1학년 때는 이제 뭣도 모르고 국어, 영어, 수학 다 이 안에서 왔다 갔다 수업을 많이 들으면서 바쁘게 지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워낙 이과 성향 학생이다 보니까 수학은 그냥 여기서 하면 되겠네 하고 이제 한 군데를 정착을 하고 국어랑 이제 사회과학 과목은 빼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유일하게 본인이 약점이었다라고 느꼈던 게 영어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처음 만난 그 3월부터 고3 1학기 끝날 때까지 저랑 총 10번의 시험을 한 번도 흔들림 없이 시키는 대로 열심히 쫓아준 학생이었습니다. 그래갖고 결과 나오고 나서 저한테 연락을 했길래 이거 홍보 멘트로 써도 되느냐
라고 학생한테 이제 물어봤더니 어차피 선생님 말고 개인적으로 누구한테 이렇게 감사합니다라고 말할 사람은 딱히 없다 라는 얘기를 해주길래 예, 감사하게 홍보용 멘트랍시고 쓰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실 뭐 또 객관적이라는 말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시대인재학원이 누구나 인정하는 현재 대치동에서 가장 핫한 학원이 아닐까라고 생각은 합니다. 언남고 수업을 처음으로 이곳에서 열기로 했고 그리고선 가장 처음 연락을 준 대상이 저라고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랑 대화한 당사자분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길래 뭐 약간의 뿌듯함도 있고 저도 거꾸로 시대인재에서 강의할 수 있다면 좋죠. 감사하게 주신 제안 수락하고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하고 이제 시작을 했어요. 분명히 그런 식의 어떤 강사들 세팅을 하는 데 있어서 의도는 있으셨을 거라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만 좀 찍어 두셨다가 나중에 보셔도 좋을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블로그고요. 요 화면이 잘 안 찍히시면 교재에도 뭐 그 QR코드는 똑같이 있는 거니까 거기서 한번 찍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적 하나하나 저도 이제 자랑하고 싶은데 그런 거를 잘 못하는 성향이다 보니까 지금 되게 뚝딱거리고 있어요. 블로그에 보시면 이런저런 이야기들 다 있습니다. 거기서 한번 뭐 동영상도 보시고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차후에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 얘기는 쑥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간표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은데요. 1학년, 2학년, 3학년 각각 시대인재와 대치 예섬에서 강의가 진행됩니다. 어차피 여기 있는 모든 화면 교재에 있는 거니까 그 유인물 한번 잘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재미없는 이야기 길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영어 성승현이었습니다.